모든 시작은 아무도 몰랐던 남편의 당첨 복권으로부터였습니다. 평범하게만 보였던 남편의 실체가 그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 가족 모두를 어둠의 터널로 끌어들인 순간, 그날 아침 남편이 웃었어요. 그 사람은 평생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신문을 들여다보며 입가에 그 얇디얇은 미소를 걸더군요. 왜 웃어요? 내가 그렇게 물었는데 그는 대답 대신 신문을 반 접어 쓰레기통에 던졌어요. 단 한 줄기 소리슥 종이가 찢어지는 그 소리만 남았죠. 이상했어요. 그 사람은 늘 무표정했거든요. 밥을 먹을 때도 뉴스 볼 때도 심지어 아들이 결혼하던 날조차 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날은 분명히 웃었어요. 아주 짧게. 마치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처럼.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매일 외출을 했어요.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지갑은 더 두꺼워졌는데 말은 더 줄었죠. 나는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. 마치 집안 어딘가에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. 며칠 후였어요. 그 사람 외투를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는데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손끝에 닿았어요. 번호가 줄지어 있었죠. 로또 복권 제천 20일에 추첨일 지난주 토요일. 처음엔 그냥 버리려 했어요. 하지만 이상하게 눈이 그 숫자에 꽂혔어요. 8, 12, 15, 29, 40, 45. 어디서 많이 본 숫자였어요. 며칠 전 TV 뉴스 앵커가 외치던 그 목소리, 제천 21회 1등 당첨 번호는 그 숫자였어요. 숨이 멎었죠. 손끝이 떨렸고 머리속이 하얘졌어요. 이게 진짜일 리 없어. 설마. 나는 그 복권을 들고 휴대폰을 켰어요. 확인 사이트에 번호를 입력했죠. 그리고 화면에 뜬 문장. 1등 당첨. 축하드립니다.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. 그 사람의 웃음, 외출, 두꺼워진 지갑,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어요. 이 사람 로또에 당첨됐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지? 그날 밤 나는 그 복권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어요.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. 그 사람의 방 서랍 속 그 낡은 지갑 안에.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. 그의 발자국 소리, 전화 목소리, 지갑 여는 순간까지. 어느 날은 은행 앞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.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나오더군요. 입꼬리가 또 올라가 있었어요. 그 웃음. 나는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.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.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. 내가 저 사람하고 35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구나. 그 사람의 손길이 등 뒤로 닿을 때마다 나는 몸을 굳혔어요. 그 손이 이제는 낯설었어요.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어요. 엄마, 요즘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? 그 질문이 나를 덜컥 멈추게 했어요. 아들은 말하길 회사 근처에서 아버지 봤는데 누구랑 식사하시더라. 여자분이랑.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. 여자? 응. 젊었어. 아버지가 계산 다 하시고 그분이 팔짱 끼고 웃더라고.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. 비밀번호는 여전히 결혼기념일. 그것조차 아이러니하죠. 통화기록, 메시지, 사진첩.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런데 사진첩 맨 마지막에 은행 로고가 찍힌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. 비밀계좌 개설 완료.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. 이 사람은 나를 속였어요. 그 복권, 그 돈. 나 몰래 감췄어요. 다음 날 일부러 모른 척하며 물었어요. 요즘 어디 다녀요? 그냥. 일 좀 보지. 무슨 일? 너랑 상관없어. 그 말이 그렇게 날카로울 줄은 몰랐어요. 그는 늘 무뚝뚝했지만 그날은 저기가 담긴 말투였어요.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든 방해꾼이라도 된 듯이. 그날 밤 잠결에 그 사람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. 나는 조용히 다가갔어요. 문틈 사이로 보인 건 그가 손에 쥔 복권 한 장. 그걸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. 이 돈이면 다 끝났어. 다 끝났다니 뭐가 끝났다는 걸까? 결혼 생활? 가족? 나와의 세월? 그때부터 나는 미쳤던 것 같아요. 집안 곳곳을 뒤졌어요. 옷장, 서랍, 금고, 심지어 욕실 선반까지. 그리고 결국 침대 밑에서 그걸 찾았죠. 낡은 봉투 하나. 안에는 현금 뭉치와 은행 명세서.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비밀 통장.
잔액 11억 8천만 원. 손이 떨려서 봉투를 떨어뜨렸어요. 돈다발이 바닥에 쏟아졌죠. 그때 그 사람이 방에 들어왔어요. 그걸 왜 봐?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. 왜 숨겼어요? 내가 알 필요 없어.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부쉈어요. 나는 소리쳤어요. 우리가 평생 얼마나 아껴서 살았는데. 그 돈 우리 돈 아니야? 그는 웃었어요. 비웃듯이. 우리 돈? 그건 내 운이야. 내 인생의 첫 운이야. 그 웃음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. 그건 행복의 웃음이 아니었어요. 세상을 이겼다는, 가족을 버려도 괜찮다는 사람의 웃음이었죠.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어요. 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?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. 내 엄마가 내 지갑 뒤졌어.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. 무슨 지갑이요? 그냥 복권 당첨금이 든 지갑이지. 그 말에 아들은 멍해졌어요. 복권이요? 진짜예요?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. 그래. 내가 당첨됐어. 지난주에. 근데 아무도 몰랐으면 했어. 왜냐면 나 혼자 쓸 거니까. 그 순간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. 아들은 주먹을 움켜쥐었고 나는 주저앉았어요. 아버지 진심이에요? 그래. 넌 이제 성인이고 엄마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. 이 돈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.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을 쪼갰어요.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. 그날 밤 그 사람은 짐을 쌌어요. 아무 말 없이 천천히. 나는 물었어요. 그 돈으로 뭐 할 건데요? 그는 대답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대로.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어요. 찰칵. 그 소리가 마치 결혼식 종소리의 반대편 같았어요. 결혼의 끝. 사랑의 종언.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시작된 소리. 그렇게 그 사람은 떠났어요.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의 방은 여전히 따뜻했어요. 베개엔 그의 냄새가 남아 있었죠. 그 냄새가 너무 미워서 결국 그 방 문을 잠궜어요. 그때까진 몰랐어요. 그게 끝의 시작이 될 줄은.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. 집은 조용했어요. 아들은 퇴근하고도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괜히 소리를 높였죠. 어머님 이럴 줄 알았어요.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.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. 나는 그를 그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어요. 평생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름조차 꺼내기 힘든 존재가 되어버렸죠.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. 전화가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. 하지만 늘 광고 전화였죠. 선생님, 새 상품 출시되었습니다. 그 말이 나한텐 욕처럼 들렸어요. 밤엔 잠을 잘 수 없었어요. 냉장고 소리, 시계 초침 소리, 모든 게 그 사람의 숨소리 같았거든요.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어요.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. 엄마, 이거 아버지 통장 같아. 그 안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. 잔액은 11억이 아니라 8억 3천만 원. 줄었네. 내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왔어요. 줄었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후벼 팠어요. 아버지가 돈을 어디에 썼을까? 아들은 중얼거렸고 며느리는 그 말에 대답했어요. 다른 여자겠죠. 뭐가 새삼스러워요.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. 지연아,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. 그녀는 피식 웃더군요. 어머님은 아직도 믿어요?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며칠 뒤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. 아이고 형수님. 요즘 형님 연락 안 되죠? 네, 혹시 무슨 일이에요?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. 형님 사업한다고 돈 다 쏟아부었어요. 누가 말려도 안 듣더라고요. 로또 맞은 돈이라 운이 따를 줄 알았나 봐요. 순간 머리가 어질했어요. 사업이요? 무슨 사업? 요양원 짓는다고 했어요. 혼자 이름으로.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희망이 피어났어요. 그 사람 그래도 나쁜 일은 안 했구나. 하지만 그 희망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. 다음 날 뉴스에서 봤어요.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체포. 화면 속 얼굴 낯설지 않았어요. 내 남편이었죠.
그는 투자자들 돈과 함께 로또 당첨금까지 잃었대요. 전 재산을 쏟고도 빚이 남았대요. 세상이 멈췄어요. 아들은 TV를 주먹으로 쳤어요.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? 며느리는 소리쳤죠. 결국 그 돈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요. 결국 우리 집도 같이 망한 거예요. 그날 밤 식탁 위엔 밥 대신 고요함만 있었어요. 아들은 술에 취해 벽에 머리를 박았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었어요. 며칠 뒤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어요. 아버님이 면회 원하십니다.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어요. 그런데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몰랐죠. 유리병 너머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. 잘 있었냐? 그 말이 그렇게 밉더군요. 당신 왜 그랬어요?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. 우릴 위해? 그래. 나라도 돈 벌어야지. 내 인생 한 번쯤은 운이 따라줬잖아. 그 순간 나는 웃음이 터졌어요. 운이요? 당신 운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지옥이 됐어요.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. 미안하다. 단 2글자였지만 그 말엔 진심이 없었어요. 그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말이었죠. 면회 후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. 나 이 집 나갈 거예요. 민수야, 지금은. 엄마 이제 끝났어요. 이 집에 있으면 나까지 미쳐요.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어요.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 들렸죠. 이번엔 아들이 떠나는 소리였어요. 그 후로 집은 텅 비었어요. TV도 꺼져 있고 전화도 안 울리고 밥 냄새도 사라졌어요. 창밖에서 비가 내리던 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. 이 돈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? 며칠 뒤 편지가 왔어요. 보낸 사람 구치소. 보내는 이는 그 사람. 당신이 내 복권이었어. 하지만 나는 그걸 잃어버렸네.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어요. 그 사람은 이미 후회하고 있었어요.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죠.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. 그 통장을 없애자고. 그 돈 때문에 무너졌으니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설 수는 없다고. 나는 통장을 찍고 불을 붙였어요. 불길이 천천히 삼켜가며 종이 끝이 말라붙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은 가벼워졌어요.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사람은 아직 갇혀있고 나는 여전히 갇혀있구나. 나는 돈에 갇혔고 그 사람은 욕망에 갇혔고 우리 아들은 상처에 갇혔어요. 그게 우리 가족의 진짜 감옥이었어요. 그 사람의 편지를 태운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.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. 냉장고 위에 먼지가 쌓이고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똑딱거리고 있었죠. 며느리는 연락이 끊겼고 아들은 한 달째 소식이 없었어요. 나는 그냥 살고 있었어요. 아니, 살아있는 척하고 있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. 부인 되시죠? 남편분 오늘 새벽에.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귀 안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.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. 그는 새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대요. 구치소 안에서 조용히. 그 누구도 지켜보지 못한 채로. 그 사람의 마지막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 한마디 없이 혼자였어요. 나는 그날 저녁 구치소에서 받은 봉투를 열었어요. 그 안엔 편지 한 장과 복권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. 그때 내가 본 복권 그건 첫 장이 아니야. 그 다음 주 것도 샀어. 이번엔 너 이름으로 샀다. 손이 떨렸어요. 복권의 날짜는 정확히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이었어요.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남겨두려 했던 거예요. 그 복권은 추첨일이 지나서 이미 무효였어요. 하지만 이상하게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. 그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 의도 같았거든요. 장례식 날 비가 내렸어요.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아들도 끝내 오지 않았어요. 나는 홀로 앉아서 사진 속의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. 거기엔 늘 보던 표정이 있었어요. 말이 없고 눈에 깊은 그림자가 깔린 얼굴. 당신은 끝까지 날 시험했네요. 그 말이 흘러나왔어요. 하지만 이상하게 미움보다는 연민이 먼저였어요. 며칠 뒤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. 고인께서 남긴 유언장이 있습니다. 그는 봉투를 내밀었어요. 그 안엔 한 장의 종이와
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. 이 돈은 남기지 않는다. 불태워라. 그래야 우리 가족이 다시 숨 쉴 수 있다. 그 밑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. 민수에게 내가 틀렸다고 전해줘.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. 유언장을 들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. 고집스럽고 불안했던 그 말투. 틀렸다고 인정하는데 그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생각했어요.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.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. 엄마 아버지 장례는 끝났어. 그래요. 그는 말없이 앉았어요.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. 엄마 그 돈은요? 나는 대답 대신 불이 붙은 벽 난로를 가리켰어요. 종이들이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어요. 아들은 그 불을 보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. 잘했어요. 그 한마디에 내 눈물이 터졌어요. 우린 한참을 울었어요. 그 사람의 이름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.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.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.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엌까지 들어왔죠. 나는 그 복권을 책갈피 사이에 끼워뒀어요. 이젠 무효가 된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엔 아직도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. 가끔은 생각해요. 그 사람이 그 돈을 숨긴 이유가 정말 나빴던 걸까?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운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써보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. 나도 그랬으니까요. 평생 가족만 바라보다가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,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? 밤마다 복권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와요.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.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웃어요. 인생이 바뀌는 건 복권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. 그리고 오늘 나는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. 운의 집이라는 이름이에요. 그 사람의 낡은 지갑은 카운터 아래 유리 진열장에 놓여 있어요. 손님들이 묻죠. 이건 뭐예요? 나는 대답해요. 누군가의 마지막 복권이었어요.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사랑을 남겼답니다. 햇살이 유리잔에 반사되고 커피 향이 퍼지는 그 순간 나는 속삭여요. 여보, 이제야 알겠어요. 돈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웠던 거였어요. 그렇게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부르고 있어요.